자, 그럼 자세가 무엇이냐? 자세는 그냥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몸의 형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형태를 자세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 교정을 하는 거는 좋은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을 하잖아요. 그럼 자세 교정을 하려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 이거를 교정 운동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가라는 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슬라이드만 100장 정도가 되는데 자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그거에 맞게끔 전략을 짜고 그리고 운동을 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은 건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강호동 씨의 이런 자세가 좋아 보여요? 제가 이걸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사람마다 이제 좋아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뚱뚱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빠 보인다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는 어떤 관점이. 자, 이런 자세는 어때요? 이것 또한 역시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혹은 목이 아플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이 반면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자세, 완전 뭐 거북목이 되는 이런 자세,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도 당연히 왼쪽보다 오른쪽 자세가 좋은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보면 이런 해야 될 자세와 하면 안 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세를 바라볼 때도 좋고 나쁘고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넌 자세 평가를 왜 하느냐? 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어 사실상 이제 불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를 하면 아플 거예요. 그리고 피로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가 나쁘다라는 건데,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거를 물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자세니까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전혀 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거 이때까지 공부 왜 했는 거지? 현장이랑 실제랑 너무 다른데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책에서는 계속 이런 게 좋은 자세다, 이런 게 나쁜 자세다라고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좋고 나쁘고에 대한 구분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이는 그 자체를 존중을 해라 이 말인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그 얼굴을 볼 때도 자기 이상형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상형이지 만인의 이상형은 아니에요. 내 눈에는 되게 이뻐 보이는데 남 눈에는 되게 못생겨 보이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저런 성향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런 성향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세 또한 성격과 어떤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우리는 그것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분 있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보통은 저희가 그 고객님들이 운동하러 오시면 자, 자세 교정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왜 자세 교정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뭐 아파서 하시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세 때문에 아프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병원 가니까 자세가 안 좋고 하니까 아프다. 거북목이라서 아프다. 허리가 뭐 일자가 돼서 아프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세요. 뭐 이렇게 권고를 받고 이제 필라테스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이 이래가지고 아파서 운동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허리가 아파서 운동하러 왔어요. 어깨가 아파서 운동하러 왔어요. 이렇게 자세가 교정이 되어야만 이런 통증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통증이나 어떤 외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내 건강적인 거랑 내 자신감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 교정을 하는 이유를 딱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자세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지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작입니다. 여러분들 공작이 이렇게 날개를 펴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제 공작보다 더 강한 동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눈에 너무 잘 띄잖아요. 화려하고 이제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먹힐 거잖아요. 근데 공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펼치는 이유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번식 본능이 생존 본능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끔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번식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침팬지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근육이 엄청나다, 맞죠? 우리랑 이제 유전적으로 거의 뭐 98% 이상이 일치하는 게 침팬지잖아요. 자, 이렇게 쌓아놓은 이유도 자기가 이제 강하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뭐 인간처럼 챔피언 벨트 받고 일어나요. 벨트는 안 받을지언정 이 무리에서 아까 이 권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식에 대한 우선권도 이제 확보가 되고 많은 어떤 암컷들을 거느릴 수가 있고 더 많은 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도 이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공작이나 어떤 침팬지나 이런 동물과에 속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모습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동물의 어떤 본능적 감각적인 어떤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자신감이 생기면 회원님 뭐 이쁜 옷을 입으면 자세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 만족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 좋은 남자 꼬셔서 시집 가려고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여자 꼬셔가지고 뭐 좋은데 여행 갈래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기 만족이라는 게 혼자서 이제 뭐 무인도에 살면은 그 자기 만족이라는 게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 살면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어떻게 보여지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공작과 뭐 이런 침팬지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나 어떤 외형적인 어떤 부분을 발달시키거나 외형적인 부분이 결국에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성에게 매료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아, 나는 어깨가 큰 남자가 좋아. 잘생긴 남자가 좋아. 이런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냥 이제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죠. 왜 좋아하느냐면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자기가 그런 잘생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신빙성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냥 뭐 뇌피셜로 뭐 그냥 가지고 왔는 이론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자세 평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으로 타고 올라가면 그런 생존과 번식 관점에서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평가를 해서 이분들의 자세를 개선시켜 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어때요? 첫 번째 이분과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같은 사람인데 자세가 어떻게 보여요? 자, 왼쪽은 일단은 막 자세도 구부정하고 막 등도 굽었고 목도 앞으로 나가 있고 이렇다 맞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가슴을 번쩍 들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막 샤랄라 하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알 수가 없다. 뭐 좋은지 뭐 나쁜지 뭐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어떤 상태가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면 뭐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가운데의 상태가 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감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태. 기계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도 적당히 좋게끔 컨트롤할 줄 아는 거. 나쁜 것도 딱히 나쁘지 않게끔 동요하지 않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자세와 제스처와 몸과 몸에 따른 어떤 그 제스처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화난 거, 막 역겹고 공포에 질리고 행복하고 슬프고 놀랍고 뭐 중립적이고 이런 자세들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런 앵그리, 뭐 해피, 새드 이런 거를 붙이지 않았어도 이 자세 보면은 어때요? 아, 뭔가 이 사람은 역겨워하고 있다. 뭔가 공포에 질려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놀라면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놀라야 된다라고 배웁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16개월 됐는데 애가 놀라면 이렇게 놀래요. 이걸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놀란다라는 그 반응이 몸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그 표정도 있는 거고요. 좋으면 엄청 막 즐거워하고 웃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표정과 자세들은 이런 감정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바른 자세는 좋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세평가를 할 때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네. 자세평가 목적인데. 자세평가는 뭘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교제를 해서 결혼하고 성공하는 게 자세평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 전, 교제 전에 이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좋으면 결혼에 성공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보통 어때요? 여러분들 연애를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제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 교제하기 전이죠. 이분들 봐봐요. 어, 람보르기니인 줄 알았는데, 아, 좋은 차가 아니었죠. 할머니 차였습니다. 교제 전에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저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 너는 이런 걸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적당히 해야지. 막 만나자마자 자, 백문백답하고 뭐 좋아하는지 막 이제 호구조사하듯이 모든 걸 막 질문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빨리 이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거지, 마음이.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고객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세평가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세평가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과 1년, 2년 운동을 한다고 하면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세평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났을 때 현재의 자세가 어떤지 그냥 보여지는 그것들. 그리고 너는 현재 이렇다. 이런 이제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모든 정보를 막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래서 교감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결국에 교제를 하게 되겠죠. 사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사귀고 나서도 똑같아요. 사귀고 났으면 이제 완전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귀고 났으니까 자 빨리 백문백답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말을 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내가 캐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동요를 하다 보면 결국에 감동을 받고 아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뭐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제 애도 낳고 엉덩이 깔리고 해도 굉장히 이제 즐겁죠. 결혼 이후에는 물론 결혼 이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제 전은 고객이 등록하기 전, 교제 후는 등록 후 결혼이 성공해서 좋은 결혼을 이뤄가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무한 리뉴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세평가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거 해가지고 뭐 남들한테 자랑하러 다닐 겁니까? 결국에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고객이 좋은 어떤 몸 상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고객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좀 즐겁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회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걸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자세평가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고객이 평생 나랑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당장 이 사람을 설득해서 등록을 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 운동할 수 있게끔 평생 나와 운동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비싼데 이거 계속 할 수 없지 않나요? 그거는 역량에 따라 다르요. 저는 이제 지금 뭐 한 지가 15년 차인가 제가 그런데 지금 저랑 운동하고 있는 분 중에 거의 뭐 8년씩 돼 가는 분도 계시고요. 트레이너 처음 할 때, 그러니까 14년 전에 저랑 PT를 했던 분도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제가 바빠서 저랑은 수업 못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랑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10몇 년이 지나도 이게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무 나를 잘 알아주고 나랑 교감을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안에 여러 가지 평가들, 여러 가지 움직임 분석들이 있지만은 그 자세 평가도 항상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세 평가를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좀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